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 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합참은 추 의원실에는 통상 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군은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사격 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야 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 구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날 공군은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 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집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품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접경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이번엔 390여 발 쐈습니다. 지난달엔 호국 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다시 쐈습니다. 사격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side fired tens of gunshots on the territorial water of my country. 우리가 자의적 조치로서 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외환 유치죄입니다. 집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런 집중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즈음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